그날 제 문을 두드린 건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전 재산을 털어 고용한 머슴이. 할머니, 이게 무슨... 머슴으로 왔습니다. 돈 받고 왔으니 일은 해야지요. 저는 속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속에서도 사라졌고 전 재산은 날아갔으니까요. 2달치 양식을 사오라 했는데 이 죽어가는 말은 또 뭡니까? 설심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겨울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고령의 산골, 외딴 집 한 채가 희미한 촛불 하나의 의지에 겨우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불빛 아래 한 젊은 선비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김면이었습니다. 김면은 과거 시험을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손에 쥔 책장을 넘기는 소리만이 고요한 방안을 채우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더니 꺼질 듯 깜빡거렸습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똑똑. 느리고 무거운 리듬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불길한 일을 예고하는 것 같은 소리였죠. 김면은 책을 덮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이제 과거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겠어.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소개소에 맡기고 힘센 장정을 고용했었습니다. 과거 공부와 생계를 함께 감당할 수 없었던 그에게 이 머슴은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김면의 손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기대에 찬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본 것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문 앞에는 힘센 젊은 장정이 아니라 허리가 깊이 굽은 노파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몸은 겨울바람에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퉁이 하나만 덩그러니 쥐고 계셨고 발에 신은 신발은 너무해져서 발가락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김면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습니다. 입이 떡 벌어진 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머슴으로 왔습니다.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의외로 단단했습니다. 김면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머슴이라고요? 소개소에서 젊은 장정을 보낸다고. 돈을 받고 왔으니 일은 해야지요. 할머니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김면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속았다. 내가 완전히 속았구나. 전 재산을 날렸다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온 집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바람 소리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오며 방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집이군요. 이 기둥도 썩었고 저 벽도 금이 갔네요. 중얼거리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김면은 왠지 모를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어디서 오셨습니까? 소개소는 어디 있었고요? 김면이 가까스로 물었지만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퉁이를 내려놓으며 마루에 앉을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촛불이 갑자기 훅 꺼졌습니다. 어둠이 방안을 집어삼켰고 그 속에서 할머니의 실루엣만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김면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이 왜 갑자기? 다시 촛불을 켜고 나서야 김면은 할머니를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지만 동시에 뭔가 알 수 없는 기운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김면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 그날 밤 멀리 산 너머에서는 여우 한 마리가 천천히 산길을 따라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 모습은 마치 무언가를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 김면은 헐레벌떡 집을 나섰습니다.
어젯밤 한숨도 못 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소개소를 찾아가 따져야 했습니다. 전 재산을 날렸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죠. 김면은 어제 갔던 그 길을 따라 마을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여기였습니다. 큰 기와집 옆 골목 안쪽, 소개소 간판이 걸려있던 곳이었죠. 하지만 그곳에 도착한 김면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소개소가 있던 자리는 텅 빈 폐가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문짝은 반쯤 떨어져 나갔고 마당에는 잡초만 무성했습니다. 바닥에는 발자국 하나 없었고 벽에 걸려있던 간판조차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분명 여기였는데. 김면은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행인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소개소 있지 않았습니까? 소개소요. 이 골목에 그런 곳 없었는데요. 여긴 10년 넘게 빈집이었소. 행인의 대답에 김면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불과 어제만 해도 분명히 사람이 있었고 계약서에 도장까지 찍었는데 말입니다. 김면은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 달빛 아래 자신의 그림자가 이상하게 둘처럼 보였습니다. 김면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집에 도착하니 할머니는 부엌에서 무언가를 살피고 계셨습니다. 이 솥은 바닥이 녹슬었고 저 독은 금이 같네요. 쌀은 벌레가 쓸었고 혼잣말을 하시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김면은 참았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할머니, 대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솥뚜껑도 못 드시면서. 하지만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부엌 일을 시작했습니다. 느릿느릿한 손놀림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밥을 짓는 솜씨만큼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김면은 투덜거리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술 떠먹는 순간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 수가? 오래 살다 보니 밥 짓는 법은 배웠지요. 할머니는 잔잔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면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할머니를 내쫓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말을 하려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김면은 방에 누워 잠을 청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산짐승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입술이 움직이는 걸 보니 무언가 중얼거리시는 것 같았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김면은 천장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 며칠이 지났습니다. 김면의 집에는 먹을 것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쌀독은 텅 비었고 장독대의 장도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김면은 마지막 남은 돈과 성냥꾸러미를 꺼내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 장에 가서 쌀과 반찬거리 좀 사오십시오. 두 달은 먹을 수 있을 만큼요. 알겠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길을 나섰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지만 할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김면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설마 돈을 들고 도망간 건 아니겠지? 해질녘이 되자 김면은 마을 입구까지 나가 기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김면이 저 꼴이 뭔가? 머슴한테 속은 거 아니오? 전 재산 날렸다더니 사실인가 보오. 김면은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아니요, 분명 돌아올 것이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을 무렵이었습니다. 저 멀리 산길에서 천천히 걸어오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김면은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옆에는 예상치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말 한마리였습니다. 아니, 말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비쩍 마른 늙은 말이었습니다. 기침을 하며 비틀거리고 숨소리는 가빠서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김면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할머니, 이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2달치 양식을 사오라고 했는데 이 죽어가는 말은 또 뭡니까? 이 아이를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살릴 수 있다는 걸요. 우린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무슨 말을? 김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의 다리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들여다보고 털을 쓰다듬고 발굽을 확인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할머니는 마당에 자리를 펴고 말 곁에 앉았습니다. 산에 올라가 풀을 베어오고 죽을 쑤어 먹였습니다. 밤새도록 말 곁을 지켰죠. 김면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할머니가 말의 귀에 대고 무언가 속삭이는 것 같았지만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살 수 있어요. 누워서만 잘 자면 됩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김면은 지쳐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꿈속에서 흰 말이 들판을 달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이었습니다. 마당에서 말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김면은 벌떡 일어나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젯밤 죽어가던 그 말이 아니었습니다. 털은 윤기가 흘렀고 눈빛은 또렷했으며 내 다리로 힘차게 서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김면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머니는 잔잔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봤지요? 이 아이는 원래 뛰어난 말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말은 날이 갈수록 더욱 건강해졌습니다. 털은 검은 비단처럼 반짝였고 근육은 단단하게 살아났습니다. 김면은 반신반의하며 말 등에 올라탔습니다. 자, 한번 달려볼까? 채찍을 가볍게 쳤습니다. 순간 말은 바람처럼 내달렸습니다. 땅을 박차는 힘이 대단했고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김면은 말 위에서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이게 정말 그 죽어가던 말이 맞나?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그 죽어가던 말이오. 입이 떡 벌어지는구먼. 어떻게 저런 일이. 김면은 할머니의 조언대로 말을 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시장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의 시선이 몰렸습니다. 저 말 좀 보시오. 명마가 따로 없구먼. 얼마에 파시오? 사람들이 다투듯 가격을 불렀습니다. 10냥, 20냥, 50냥. 가격은 마치 경매처럼 치솟았습니다. 결국 최종 가격은 300냥이었습니다. 김면은 그 돈을 받아들고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전 재산이 몇 냥도 안 됐던 그에게 300냥은 상상도 못할 거금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면은 쌀가마를 가득 사들였습니다. 집문까지 들기 힘들 정도로 식량이 쌓였습니다. 김면은 할머니 앞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어나세요. 별것 아닙니다. 혹시 전에 마부로 일하셨습니까? 김면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잔잔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저 오래 살았을 뿐이지요. 살다 보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 어딘가에는 말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를 꿰뚫어보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면이가 갑자기 부자가 됐다더라. 시샘이 나는구먼. 어떻게 저리 운이 좋을까? 그 할머니가 범상치 않은 분인가 보. 김면은 처음으로 여유가 생겼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과거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됐죠. 이제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겠구나. 하지만 할머니는 김면을 불렀습니다. 나리, 이제 다음 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 일이요. 김면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무언가 더 큰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김면을 불렀습니다. 나리, 하인들을 무주 구천동으로 보내야 합니다. 무주 구천동이요. 김면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주 구천동은 산속 깊은 곳이었습니다. 길도 좁고 물도 부족해서 사람이 살기 힘든 곳으로 알려진 지역이었죠. 그곳에 왜 사람을 보내야 합니까? 곧 필요한 날이 올 겁니다. 믿으세요. 할머니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김면은 망설였습니다. 쓸데없는 일 같았지만 말을 살려낸 일을 생각하면 할머니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인들을 보내겠습니다. 김면은 하인 10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무주 구천동으로 가서 화전을 일구고 마을 터를 만들어라. 하인들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나리, 그곳은 사람 살 곳이 못 됩니다. 미친 짓 아닙니까? 내 말대로 하라. 가서 보면 알 것이다. 하인들은 투덜거리며 길을 떠났습니다. 산길은 험했고 도중에 몇몇은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고생인가? 돌아갑시다. 일단 가봅시다. 나리께서 헛된 일을 시키실 분이 아니오. 우두머리 하인이 다독였습니다. 마침내 무주 구천동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에는 황량해 보였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이상했습니다. 땅은 의외로 기름졌고 숲속에는 맑은 물길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생각보다 괜찮은데? 그러게 말이오. 왜 이곳이 버려져 있었는지 모르겠소. 하인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놀랐습니다. 그들은 나무를 베고 땅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밤에는 모닥불을 피우고 둘러앉았습니다. 김면 나리께서 선견지명이 있으신 게 아닐까? 그 할머니가 범상치 않다던데 혹시 그분이 알려주신 건 아닐까? 하인들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작은 마을의 형태가 갖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 검은 새떼가 떼지어 지나갔습니다. 하인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불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편 고령집에서는 할머니가 산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곧 쓰일 날이 올 겁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준비해야 해요. 김면은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무언가를 미리 알고 계신 게 분명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할머니가 또다시 김면을 불렀습니다. 날이 남쪽 자갈밭을 개간해야 합니다. 자갈밭이요. 그것은 수십 년 동안 버려진 땅입니다. 돌과 자갈뿐이라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에요. 김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그곳을 논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김면이가 미쳤나? 그 자갈밭을 논으로 만든다니. 돈이 생기니까 정신을 잃은 게 아닐까? 김면도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명마로 변한 일, 무주 구천동의 땅이 좋았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의 말은 지금까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김면은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거금을 약속하며 일꾼들을 모집했죠. 사람들은 돈에 혹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강 옆에 큰 둑을 쌓고 자갈과 돌을 모두 파내라. 대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수십 명의 인부들이 삽과 곡괭이를 들고 땅을 팠습니다. 돌을 수레에 싣고 날랐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사람들은 지쳐 쓰러졌습니다. 언제까지 이 고생을 해야 합니까? 나리,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김면은 직접 삽을 들고 사람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그렇게 2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늘이 갑자기 검게 변하더니 천둥이 쳤습니다. 곧이어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며칠 밤낮을 계속됐고 강물은 미친 듯이 불어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강물이 넘칩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강물은 자갈밭을 향해 무섭게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미리 쌓아둔 둑이 물길을 틀어냈습니다. 강물은 자갈밭을 덮치지 않고 옆으로 흘러갔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자 기적 같은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자갈밭에는 맑은 물이 가득 고여 있었고 그 물은 천천히 땅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자갈 사이로 흙이 드러났고 그 흙은 놀랍도록 비옥했습니다. 이게 정말 그 자갈밭이 맞습니까? 천연논이 만들어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넋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김면은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잔잔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모두 잘 살 수 있을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면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선 할머니를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고령마을에는 최부자라는 만석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도박과 내기로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특히 바둑을 두어 수많은 사람들을 파산시켰죠. 최부자는 김면이 부자가 됐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가난뱅이 선비가 돈이 생겼다고? 한번 털어볼까? 어느 날 최부자가 김면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김면 선비, 한 판 어떻소? 바둑으로 말이오. 김면은 바둑을 잘 두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저었죠. 저는 바둑에 자신이 없습니다. 겁쟁이시구려. 쯧쯧. 최부자는 비웃으며 돌아갔습니다. 김면은 모욕감을 느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가 김면을 불렀습니다. 나리, 바둑을 배우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어떻게 최부자를 이기겠습니까? 제가 가르쳐 드리지요. 할머니는 바둑판을 꺼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김면에게 바둑을 가르쳤습니다. 단순히 기술만 가르친 게 아니었습니다. 상대의 심리를 읽는 법, 욕심을 이용하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첫 판은 크게 지세요. 두 번째 판은 아슬아슬하게 이기고요. 세 번째 판에 전 재산을 거세요. 이런 수법이 김면은 놀랐습니다. 할머니는 냉혹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탐욕은 반드시 실수를 합니다. 그걸 노리는 겁니다. 일주일 후, 김면은 최부자를 찾아갔습니다. 한판 청합니다. 오호, 결국 왔구먼. 최부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소문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첫 판이 시작됐습니다. 김면은 할머니의 말대로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역시 하수구먼. 한 판 더 둘까? 최부자는 여유만만했습니다. 두 번째 판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팽팽했습니다. 끝까지 승부를 알 수 없는 접전 끝에 김면이 아슬아슬하게 이겼습니다. 뭐야? 최부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세 번째 판을 둡시다. 이번엔 전 재산을 걸죠. 김면이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죽였습니다. 좋아. 내 재산 전부 가져가겠다. 최부자는 탐욕에 눈이 멀었습니다. 세 번째 판이 시작됐습니다. 김면은 차분하게 술을 놓았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상대의 욕심을 이용했습니다. 최부자는 점점 조급해졌고 실수를 연발했습니다. 이럴 수가. 결국 김면이 완승했습니다. 최부자의 재산이 통째로 김면의 손으로 넘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김면은 집으로 돌아와 할머니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대체 어떻게 이런 걸 아십니까? 할머니는 잔잔히 웃기만 했습니다. 김면은 이제 재산도 생기고 명성도 얻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또다시 말했습니다. 나리, 이제 호남 땅에 의로운 자들을 모아야 합니다. 의로운 자들이요? 네. 가난하지만 의리 있는 사람들, 무술을 아는 사람들을 찾아 도우세요. 김면은 할머니의 말대로 재산을 들고 호남 땅을 돌아다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과 돈을 나눠줬습니다. 어려운 이들을 도왔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고령에 의로운 선비가 있다더라. 돈이 있어도 욕심 부리지 않고 나눈다더군. 떠돌이 무사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저희와 함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제 칼이 필요하시다면 기꺼이 쓰겠습니다. 김면은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합시다. 호걸들은 김면의 집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서로 무술을 겨루며 실력을 뽐냈습니다. 집 주변은 점점 병영 같은 분위기가 됐습니다. 새벽마다 훈련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죠. 입은 늘고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곧 큰일을 할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김면에게 말했습니다. 나리, 박농사를 시작하세요. 박요. 김면은 의아했습니다. 박은 먹을 것도 아니고 쓸모가 별로 없었습니다. 네, 밭에 박씨를 많이 뿌리세요. 아주 많이요. 김면은 이제 할머니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넓은 밭에 박씨를 뿌렸습니다. 여름이 되자 박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큰 것들은 어른 머리통만 했죠. 이걸 대체 어디에 쓴단 말인가? 김면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할머니의 지시대로 박을 모두 거두어 광에 쌓아뒀습니다. 그해 가을, 멀리서 불길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1592년 임진년이었습니다. 부산포가 함락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왜군이 조선 땅을 침략한 것입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져 고령까지 도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아이들을 품에 안고 울었고 짐을 싸려다가 포기하며 절망했습니다. 어디로 도망가야 하나? 왜군이 사람을 모두 죽인다던데. 할머니는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며칠 안에 이 마을에도 도착할 겁니다. 할머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준비해 둔 게 있습니다. 광에 있는 박을 모두 꺼내오세요. 김면은 호걸들과 함께 광에서 박을 꺼냈습니다. 할머니는 박을 반으로 갈라 속을 파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겉면에 오칠을 했습니다. 이건 투구입니까? 그렇습니다. 가볍지만 단단한 투구지요. 마을의 대장장이들을 불렀습니다. 철로 박 모양의 투구를 만들어주세요. 아주 무겁게요. 그리고 마을 입구에 몇 개 놓아두세요. 대장장이들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나리,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곧 알게 될 겁니다. 할머니의 지시대로 마을 사람들은 산 위로 올라가 숨었습니다. 북과 징도 준비했습니다. 며칠 후 멀리서 왜군의 행렬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왜군은 마을에 도착했지만 아무도 없자 의심했습니다. 뭐야, 다 도망갔나? 외장이 마을 입구를 살피다가 철투구를 발견했습니다. 조선군의 투구가 버려져 있군. 외장이 발로 차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투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힘을 주어 들어올리려 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무거워? 왜군들도 하나씩 투구를 들어보려 했지만 너무 무거워 당황했습니다. 조선군은 이런 무거운 투구를 쓰고 싸운단 말인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산 위에서 북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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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투구를 쓴 마을 사람들이 산에서 돌격해 내려왔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박투구는 마치 철투구처럼 보였습니다. 수백 명이 함께 소리를 지르며 내려오는 모습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괴물들이다. 조선군이다. 도망쳐! 왜군은 혼비백산 도망쳤습니다. 김면과 호걸들은 적을 추격하며 격파했습니다. 마을은 지켜졌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진지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마을은 살아남았지만 할머니는 경고했습니다. 여기서 오래 머물면 안 됩니다. 더 큰 무리가 다시 올 겁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주 구천동입니다. 이미 준비해둔 곳이 있습니다. 김면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몇 년 전부터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전부 무주, 구천동으로 이주했습니다. 그곳에는 미리 보내둔 하인들이 마련한 터전이 있었습니다. 집도 지어져 있었고 밭도 일궈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모든 게 할머니의 계획이었구나. 김면은 할머니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김면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밤마다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나는 여기 숨어 있는데 나라는 불타고 백성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김면은 결심했습니다. 할머니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의병으로 나가겠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말리지 않으시는군요. 대신 약조 하나만 하세요. 나라에서 벼슬을 내리더라도 받지 마세요. 왜 그래야 합니까? 그것이 나리를 지키는 길입니다. 김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할머니가 김면을 불렀습니다. 나리, 기억하시나요? 20년 전 눈 내리는 겨울날, 예, 나리께서 굶어 죽어가는 한 여인을 구해주셨지요. 그 여인이 바로 저였습니다. 김면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때 그분이 할머니셨습니까? 은혜를 갚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갚았습니다. 김면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무은을 빕니다. 다음 날 김면은 호걸들을 이끌고 전장으로 떠났습니다. 고령, 지뢰, 금산, 의령 각지에서 왜군과 싸워 승리를 거뒀습니다. 조정에서는 김면에게 벼슬을 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면은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신은 벼슬이 필요치 않습니다. 백성을 지키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후세 사람들은 그를 송암 김면 장군이라 불렀습니다. 나라를 구한 의병장으로 기억됐죠. 무주 구천동 산 위에서 할머니는 멀어지는 김면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잘 가세요, 나리. 그리고 고맙습니다.